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민 기력 향상 프로젝트 바둑 비타민 시즌2의 진행을 맡은 장혜연입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2에서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이 아리따운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이 새롭게 합류를 하게 됐고요. 또 이 획일적 젖바둑에서 자율 젖바둑으로 여러분의 초반을 더욱 풍성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체계적인 기력 진단서를 통해서 여러분 기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니까요. 많은 신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이버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매주 수요일, 목요일 두 분께 프로기사와의 대국 기회를 드리는데요. 이 대국 시에는 또 푸짐한 상품이 나가게 됩니다. 승리 시에는 육형제 바둑판에서 준비된 20만 원 상당의 바둑판과 사이버로 6개월 이용권, 사이버로 3억 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 이 패할 시에도 휴대용 바둑판과 사이버로 1억 포인트, 그리고 한 달 이용권이 지급이 되니까요.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바둑 비타민 시즌2 그 5번째 시간을 함께할 전문의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에는 두 번째 또 함께 하시는 분인데요. 김혜림 전문의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이신데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자율젖바둑을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고 왔어요. 네. 근데 오늘은 두점 바둑이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지난 시간에는 5급을 상대로 또 7점 바둑으로 진땀을 좀 빼셨잖아요. 네. 확실히 7단이긴 하지만 2점이면 프로 입장에서는 더욱 편한 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또 조금은 부담스러운 치수이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좀 즐겁게 오랜만에 두점 바둑은 되게 오랜만에 두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즐겁게 둬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아직 시즌2가 5회를 맞이하면서 아직도 패점을 아는 또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시거든요. 네. 그 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다들 첫 패배는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긴 한데 네. 저번에 이제 제가 그렇게 두다 보니까 조금 너무 긴장한 나머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서 네. 오늘은 최대한 즐겁게 둬보려고 마음을 좀 비우고 왔어요. 오늘 참 즐거운 두점 바둑이 예상이 되는 대결인데요. 오늘 김혜림 프로와 함께 대국을 할 분은 까꿍 프로 7단님입니다. 그럼 까꿍 프로 7단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 까꿍 프로 7단님과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김혜림 전문의를 특별히 선택을 하셨는데요. 예, 예. 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제가 일단은 남자보다는 여류기사하고 한번 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김혜림 사범님께 좀 귀엽잖아요. 아,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팬이신가 봐요. 예? 평소에 팬이신가 봐요, 김혜림 프로. 그렇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좋게 봐주셔서. 네, 까꿍 프로 7단님은 바둑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오셨어요? 저는 이제 실전으로 다 배웠거든요. 실전 이제 온라인에서 실전 대국을 통해서 이제 실력을 좀 향상을 좀 시켰고요. 네.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이제 공부를 따로 한 적은 없고요. 혹시 네. 네, 그러면 본인의 기풍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장단점. 실력 바둑보다는 네. 저는 이제 실리형에 조금 가깝다고 할까요? 네. 그러면 혹시 장단점은 본인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의 장점이라고 하면 네. 진짜 감각적인 바둑은 참 좋은데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 좀 생각을 좀 깊게 하지 않고 생각보다 좀 손이 먼저 좀 나가는 게 좀 그게 조금 문제가 좀 있거든요. 항상 바둑을 그렇게 해서 많이 그리쳐요. 아무래도 인터넷 바둑으로 7단이시면 보통 상급자와의 대국보다는 마스의 대결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두 점 바둑은 많이 못 해보셨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아, 저는 이제 젖바둑은 거의 안 둬봤거든요. 네. 젖바둑은, 젖바둑보다는 이제 마수나, 상수하고 두더라도 거의 이제, 호선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아, 호선이 좀 더 익숙하시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혹시 오늘 대국 조금 예.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저한테 아, 어떤 저희 식으로 작전을 짜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예, 예, 예. 일단은 바둑을 이기려고 두는 거기 때문에, 이기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노력을 하겠지만은, 일단은 상대가 이제 프로분이고, 그래서 초반에 대만만 잡히지 말자,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역시 프로와의 대국에선 대마를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까꿍 프로 7단님 오늘 대국 참 기대가 되는데요. 대국장에서 함께 뵙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역시 7단님이셔서 그런지 상급자와의 대국 별로 없으셨거든요. 네, 아무래도 7단이면 본인보다는 하수분들이랑 더 많이 두거나 네. 호선 바둑을 많이 둬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까꿍 프로 7단님과 김혜림 프로의 2점 자율적바둑 대국인데요. 그럼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까꿍 프로 7단님과 김혜림 프로의 자율젖바둑 2점 젖바둑이 진행이 됩니다. 이 아무래도 4점, 5점보다는 2점이면 자율젖바둑이어도 이 변화의 폭이 참 적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초반에 까꿍 프로님이 좀 버텨내는데 힘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사실 정선이나 2점 같은 경우는 조금만 손해봐도 금방 따라잡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둔다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의 까꿍 프로님의 그 실리형적인 바둑 기풍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오늘 까꿍 프로님과 까꿍 프로 7단님이죠. 네, 까꿍 프로 7단님과 김혜림 프로의 대국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대국을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제 자율젖바둑으로 까꿍 프로 7단님이 2점을 먼저 놓으시면 되는데요. 자유롭게 또 놓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두고 싶은 대로 한 수를 두시고 제가 이제 한 수를 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까꿍 프로 7단님과 김혜림 프로 하니까 프로가 다 두 그러게요. 분이셔서 제가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하거든. 네, 먼저 첫 수는 좌상귀 쪽 하점에 두어 가셨고요. 네. 근데 사실 2점 같은 경우는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는 제가 7점 대국으로 했었는데 네. 오늘은 2점이다 보니까 자율젖바둑이라고 해도 크게 관계는 없어 보이네요. 네, 저는 2점을 잡는다면 네. 소목을 걸치고 그 날짜로 한 번 더 걸쳐서 길을 지켜두면 네. 그래도 한 길을 잡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좀 무난하게 둔다는 느낌이 있네요. 아무래도 귀를 굳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네. 젖바둑 이제 치수가 많으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 2점은 일단 귀를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좀 유리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까꿍 프로 7단님은 2점으로 화점과 소목에 벌려 두었고요. 네, 이제 대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국은 사이버로 1번 서버죠. 743번 방에서 진행이 되고요. 이 중간중간에 오로볼 퀴즈도 나가니까요. 사이버로 743번 방에서 함께 하시면 또 퀴즈의 정답자가 되는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초반에는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까꿍 프로님이 어떤 작전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좀 기대가 되고요. 아까 실리바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은 원래 싸움을 안 걸려고 했거든요. 근데 또 약점을 말씀해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네. 조금은 지난 대국에서는 전투적으로. 네. 전투를 많이 하셔서 또 그에 관련된 별명들이 그러게요. 많이 나왔었어요. 저번 주에 이제 여러 가지 별명 중에 사냥 해림이라고 제가 그렇게 많이 잡으러 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네. 좀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7점이라면 네. 100쪽에서 좀 무리를 하고 공격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7점이면 7개를 다 깐 상태에서 시작을 하니까 조금 더 적극적이 돼요. 백 네. 입장에서는. 근데 2점은 아무래도 그런 면에선 좀 마음이 편하네요. 네, 2점은 확실히 까꿍 프로님이 더 걱정이 되는 치수이긴 한데요. 그래도 또 7단이시니까요. 네. 사실 또 프로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그런 젖바둑입니다. 네, 조금 부담되는 치스긴 한데 그래도 7점도 더 보고 2점도 더 보고 네. 일단 거의 극과 극을 해보게 됐는데 일단은 천천히 한번 잘 판을 짜보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우아계에서는 좀 많이 두던 정석이죠. 네. 무난한 정석이 무난한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7단이시면 웬만한 정석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무리수나 함정수 이런 거보다는 정수대로 2대 상대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을 때 아. 정확히 응징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한 실수가 없게 판을 꾸려가는 것이 오늘 까꿍 프로 7단님의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또 우리 바둑 비타민 시즌2가 LG배 생중계로 인해서 네, 아쉽게 또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게 또 LG배에서 우리 한국 선수 2명이 그렇죠. 정말 좋은 소식이 어제 네. 있었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은 하루였어요. 네, 저도 직접 중계를 했는데 이렇게 끝마치고 산뜻한 적이 몇 번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제처럼. 네, 최근 들어서 정말 단비 같은 소식으로 팬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승전도 이제 기분 좋게 누가 이기든 기분 좋게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기분 좋은 결승전만을 관전을 하면 되는데요. 네, 그렇죠. 한국과 중국 LG배, 삼성화재배 한 개씩을 가져가게 됐어요. 사실 삼성화재배에서는 조금 아쉽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좀 그렇죠. 결승전에 한국 선수가 없게 되면 좀 보는 입장에서도 네. 조금은 그렇죠. 사실 한국 선수끼리의 형제 대결도 너무 좋지만 응원을 하기에는 한중 대결이 참 손에 땀을 쥐게 하고 막 그런 맞아요. 긴박감이 있잖아요. 네. 이제 한중전에서 딱 이겼을 때 그 짜릿함이 사실 네. 거의 최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번 삼성화재배는 좀 아쉽게 됐고요. 일단 우아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석이 나왔고요. 네. 백은 선수를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포석을 짜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변을 벌려가고요. 강동원 구단이라고 얘기가 그쵸. 나왔는데 강동원 강동원은 네, 생각만 해도 흐뭇하네요. 좋네요. 네. 강동윤 구단이죠. 강동용 구단과 또 박영훈 구단이 LG배 결승전에 진출을 했는데요. 장혜림 MC는 누군가요? 비슷하네요. 강동원 네, 구단과. 그러게요. 교묘하게 조금씩 다른데 네. 안녕하세요. 네, 토기의 꿈님 반갑습니다. 오늘 초반에 굉장히 신중하게 판을 짜는 것 같아요. 네. 분명 속기를 좋아해서 손이 좀 빠르게 나간다는 그러게요. 단점이 있으시다 그랬는데요. 오늘 바둑만 보면 전혀 속기파가 아니라 오히려 장고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아무래도 도전하는 유저분들께서
그 평소와 좀 다른 그런 기풍이 방송되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네. 좀 긴장을 하다 보면 속기였던 분들은 좀 천천히 두게 되고 맞아요. 천천히 두던 분들은 또 빠르게 두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실 뭐니 뭐니 해도 자기 바둑 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송대국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긴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마치 제가 저번에 그랬듯이 네. 조금은 그렇긴 한데 어때요? 오늘은 두 번째인데 좀 긴장이 덜 되세요? 아무래도 좀 처음보다는 조금 덜 긴장이 되고요. 그래도 젖바둑 치수만 놓고 보면 조금 더 부담되는 치수긴 해요. 그래서 그래도 오늘만큼은 좀 마음을 비우고 즐겁게 놓으려고요. 네. 오늘 또 까꿍 프로 7단님과 김혜림 프로의 2점 자율 젖바둑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사이버로 743번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만 보면 사실 속기파라고 말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아니면 너무 긴장을 하셨네요. 네, 그러거나 아니면 김혜림 프로와의 대국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가해서 두는 거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굉장히 초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화기 정석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됐죠. 털남자님께서 500년 되었을 듯 하는데 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네. 정말 옛날 정석이에요.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정석인 만큼 아마추어 팬분들도 이 정석은 외우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많이 두어지는 또 정석이다 보니까요.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아둔다면 이 초반에 급격하게 판을 그르치는 일은 없겠죠. 네. 정석만 잘 알아도 초반에 망하는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이제 물론 상대가 일명 꼼수, 함정수를 들고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정석을 몰라서 당하는 것도 정말 많거든요. 코코33님이 시즌2에서 상품은 올린 대신에 이기기 힘들게 치수가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는데요. 어떠신가요? 실제로 대국을 하는 입장에선. 아직 한 판밖에 안 둬봤기 때문에 정확히 뭐라 말할 순 없지만 조금 두시기 전에 팁을 드리자면 이제 포석 연구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 네. 포석 연구는 해오시는 게 시간도 절약이 되고 작전을 짜실 때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대국을 하시기 전에 사활 문제를 좀 많이 푸시고 오면 감각이 수읽기에도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일명 일단 두 가지 팁이 벼락치기라고 하죠. 나왔어요. 벼락치기에는 사활 푸는 게 정말 최고입니다. 바둑 비타민 시즌2에 나오실 때 할 수 있는 벼락치기 두 가지 팁이 나왔는데요. 네, 일단은 초반 포석은 아무래도 책도 있고 뭐 기보도 있고 많이 접할 수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하고 오시면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일이 없으실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사활 문제를 사활 문제. 풀면서 네. 수읽기와 감각을 키우시면 이 치수가 적다고 안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오로바둑에도 사활 푸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활도 풀어보시고 이제 포석 구상도 조금 해 오시면 지금 초반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문제는 초읽기거든요. 그렇죠. 조금 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세요. 초반에. 벌써 12분을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초읽기 아니면 원래 속기파시기 때문에 초읽기에는 자신이 있다. 이런 생각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래도 이 초읽기는 프로도 약간 겁이 나게 하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네, 제 저승사자가 데리러 오는 것처럼 네. 마지막 초읽기 부를 때는 정말 심장이 막 뛰어요. 특히 큰 대회, 중요한 시합을 둘 때는 초읽기가 정말 왼수처럼 느껴지고 네,
네, 뭔가 속기파라고 하신 거 보면 출기는 어느 정도 적응이 이미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생각보다 이 초반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네, 저는 정말 빨리빨리 두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레스 진행되지 않았는데 벌써 10분 거의 다 쓰고 계시니까. 하지만 또 까꿍 프로님의 진가가 초읽기에서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초읽기를 원래는 믿고 있는데 네. 오늘은 왠지 두시는 게 초읽기 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아서 조금 그쵸. 까꿍 프로님이 인터뷰에서 이 초반에 대마가 잡히지 않도록 판을 네. 짤 거다라고 하신 게 이런 시간을 사용하는 거에 연결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일단 굉장히 무난하게 짜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일단은 뭐 초반은 거의 완벽하게 보입니다. 느낌이 좋지 않은데. 네, 일단은 2선으로 저초 이어가는 까꿍 프로 7단님이신데요. 네, 오늘 대국은 사이버로 743번 방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오로볼 퀴즈 첫 번째 문제가 나갈 텐데요. 이거는 저희가 오프닝을 하면서도 힌트를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빠르게 정답을 적어주실 것 같아서요. 저희가 긴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로볼 퀴즈 그 첫 번째 문제 사이버로 743번 방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지난 18일 끝난 제20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4강에서 우리 한국의 강동윤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중국의 스웨 구단과 터자실 구단을 상대로 꺾으면서 이 LG배 정상에 한국이 형제 대결을 이제 벌이게 됐는데요. 두 선수 모두 중국의 강호들을 연파하며 지난 삼성화재배의 패배를 서력해 주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세계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인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선수가 거둔 세계대회 우승은 각각 몇 번씩일까요? 네, 강동현 구단과 박영훈 구단이 거둔 세계대회 우승 횟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각각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하면 누가 누구 먼저인지 네.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 박영훈 3회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강동윤 구단의 우승 경력을 먼저 적고 박영훈 구단의 우승 횟수를 다음에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공식 기록만 저희가 네. 이제 합치게 될 텐데요. 정답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네. 네, 일단 먼저 정답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정답 보여주세요. 네, 횟수는 강도현 구단이 1회, 박영훈 구단이 3회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이 후지츠배에서의 우승 경력을 한 차례 그리고 두 차례 각각 가지고 있고요. 박영훈 구단은 중원배에서 2005년도에 우승한 기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쵸. 사나다님 예상 문제 중 하나였어요. 너무 쉬울 거라고 또 저희도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뭐 문제가 나가자마자 그냥 쭈르르 다 적어주시네요. 네, 이 문제 적는 것보다 저희가 확인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제 정답자는 사나다님, 토끼꿈님, 하라구님 축하드립니다. 네, 선착순 3분에게는 오로볼 5개씩이 또 증정이 됩니다. 지금 일단 까꿍 프로님이 굉장히 실리 작전을 펼치고 나오셔서 제가 하단 쪽에 붙여서 싸움을 살짝 걸어봤어요. 네. 일단 젖히고 나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쵸, 이렇게 고수가 붙여오거나 내 집에 좀 들어올라 그러면 이거 참 어떻게 받아야 될지 어렵거든요. 그쵸, 어떨 때는 물러서는 게 정답이고 어떨 때는 맞받아 쳐야 되고 네.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런 부분이 좋아지면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이곳에서는 좀 어떨까요? 일단 젖히는 것까지는 진행이 됐고요. 이제 여기서 흙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있는 거, 미는 거, 밑으로 느는 거 아. 총 3가지가 되는데 네. 지금은 제가 힌트를 드려도 되나요? 뭐 혹시 또- 힌트는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아, 그럼 제가 일부러 다른 정답으로 보기를 여러 개 주셔도 되고요. 네. 여기서 손 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일단은 미는 걸 선택을 했어요. 네. 저는 일단 밭전자 행마기 때문에 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고요. 네. 토끼꿈님은 아래로 뻗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아래로 일단- 뻗는 건 어떤가요? 보통 아래로 뻗는 거 아까 말했듯이 보기 3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사실 가만히 있는 게 나았을 것 같다는 아. 느낌이 조금 들어요. 어차피 또 보강을 해야 되나요? 네, 어차피 여기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끊기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네. 지금처럼 호구로 연결을 하셨고 저는 하나 들여다보고 우형을 만들겠습니다. 아. 일단 큰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아서 네. 오늘 바둑 좀 집바둑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내기가 문제가 되죠. 역시 문제는 초읽기와 끝내기. 네. 네, 사실 이 두 가지는 끝내기와 초읽기는 사실 상급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젖바둑을 두는 입장에서는 그 전까지 좀 최대한 타이트하게 두는 게 좋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수랑 둘 때는 적어도 끝내기 들어가기 전에 15집, 20집은 앞서 있어야 이제 마음이 편하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저도 예전에 하수의 입장일 때 많이 당해봤어요. 분명 좋았는데 네. 끝내기 들어가고 개가를 해보면 져 있더라고요. 되게 열받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또 100으로 두게 되니까 하수 그때 제 입장이 생각이 나서 느껴지시나요? 네, 가끔 마음이 좀 아파요. 그래도 두실 거잖아요. 둘 거는 일단 두고 일단 둘 건 둬야죠. 네, 일단은 뭐 네. 끝내기 기회가 있다면 네, 일단 기회를 주신다면 둘 건 둬야 되니까 까꿍 프로님 거기를 과감하십니다. 붙여가셨는데 제 실리바둑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예전에 한창 연구생 시절 때는 네. 굉장한 실리바둑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수들 이선 입구자 끝내기 대표적으로 많이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붙이는 끝내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끝내기는 말 그대로 끝내기 단계에서 해야 돼요. 아, 네. 그쵸. 그니까 끝내기인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자칫 초중반에 하게 되면 집으론 이득을 보지만 대세를 잃는다든지 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다양한 맛이나 이 뒤에 있을 수단들을 또 없애는 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너무 무난하게 진행이 되니까 한 수 한 수 더 어렵네요. 지금 많은 유저분들이 까꿍 프로 칠드님의 그 생각 시간을 좀 걱정을 하고 계세요. 네, 저보다 딱 2배 더 쓰셨는데 일단 출기에 들어가고 나서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네, 오늘 내국은 자율젖바둑으로 2점 놓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로 743번 방에 접속하시면 또 함께 채팅을 하면서 김혜린 프로와 또 대국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이렇게 보니까 김혜린 프로가 참 팬이 많네요.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팬이니까 들어왔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저의 팬이신 걸로 네. 저는 믿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또 시즌2에는 여자 전문의 선생님 3분과 또 남자 전문의 선생님 1분이거든요.
우리 또 이현욱 전문의 선생님이 네. 외로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쵸,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실은 것 굉장히 같은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번에는 홍민표 프로가 같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이번엔 청일점이 되셨다고.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현욱 프로님은 실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뭐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네. 원래 그 이미지가 사실 홍민표 이 전문의의 이미지였는데 네. 아무래도 이번 시즌2에서는 이현욱 전문의가 그 타이틀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시즌 1에서 조금 탐냈었나 봐요. 네, 저도 사실 조금 탐나긴 하는데 아, 진짜요? 저는 그래도 너무 승리를 또 탐하다 보면 바둑 내용도 이상해지고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실력이 늘고 싶어서 혹은 프로와 대국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맞춰서 최대한 많이 배워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대국을 좀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마음대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분명 실력이 늘고 싶어서 신청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 상품이 그쵸.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것도 아마 받고 싶어서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 대국에서 까꿍 프로 7단님이 승리를 하신다면 20만 원 상당의 육형제 바둑판, 사이버로 6개월 이용권과 사이버로 3억 포인트가 또 지급이 되니까요. 어마어마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느낌이 딱 실리바둑이네요. 네. 좌변 쪽도 그렇고 상변 쪽도 그렇고 이선 끝내기는 다 하셨네요. 네, 굉장히 실리적인 수인데 일명 짠수라고 하죠. 네. 저는 일단 약점을 지켜두고 종반전을 좀 노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까꿍 프로 7단님이 그렇게 뭐 싸움도 안 만드시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인 태도로 일단 집을 키워가시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땅 따먹기 수준으로 네. 백집, 흑집 어느 정도 나왔어요. 네. 이제 이런 바둑이 어려운 게 차라리 싸우면 그 부분에서 이제 수읽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런 바둑은 한 수 한 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끝내기 특히 중요해요. 끝내기요. 네. 그래서 실리 바둑이라고 하신 거 보면 집 바둑을 평소에 많이 둬보셨을 것 같아요. 네. 개가 바둑으로 가는 바둑을. 그래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좀 짜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확실히 이 초반 진행에 대해서는 이따 대국이 끝나고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네. 눈에 띄게 실리를 챙기시는데 정말 예전에 제 바둑을 실력 보는 것 바둑이네요.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실리를 좀 챙겨놓으면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실리 바둑을 많이 뒀어요. 일단 집이 많으면 마음이 일단 좀 안정이 되고 네. 편안하게 둘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이 둬보다 보니까 실리를 챙겨놔도 결국 중종반에 바둑이 엷어요. 그때부터 따라잡혀서 역전당하는 경우도 많았고 이제 두다 보니까 조금씩 두터움의 맛을 알게 됐죠. 아무래도 후반으로 갈수록 이 두터움의 위력이 더 배로 커진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오늘 대국은 일단 까꿍 프로 7단님이 실리를 중요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우리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힌트들이 나옵니다. 네. 좌변에 늘 그랬듯이 네. 힌트가 많이 나오죠. 백을 또 추궁해야 어느 정도 형세가 맞춰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지금 거기를 막으셨는데 조금 기분이 나빠요. 받아주기도 싫고 네. 반발하자니 좀 애매하네요. 그래도 뭐 딱히 반발하는 수가 안 보여서 일단은 참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질문이 나왔는데요. 네. 고수가 될수록 두텀을 좋아하게 되는 건가요? 라고 사나다님이 물어보셨어요. 꼭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처음에 바둑을 배우시면 귀, 변, 중앙순으로 바둑을 배우라고 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집을 짓기 가장 편하기 때문이에요. 쉽고. 근데 이제 조금 더 실력이 늘면 이제 초반에 집만 챙겨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상대의 두터움이나 나의 두터움도 신경을 쓰게 되고요. 그 단계가 또 지나면 또다시 실리. 네, 그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해요. 두텀을 네. 좀 더 잘 활용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네, 두터움을 활용하는 게 좀 어렵거든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네. 그치만 또 두터움을 무시하기에는 그 위력을 제가 그쵸. 많이 당하셨나요? 당해봤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또 두터움만 챙기다간 나중에 집이 없어요. 그렇죠. 네, 적절히 균형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바둑 자체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또 그만큼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두텀과 실리를 또 적절히 배분할 수 있어야 고수가 될 텐데요. 네, 일단 까꿍 프로 7단님. 이거 뭔가 대세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모자를 씌워 가셨는데 네. 공격할 때 원래 모자 씌움이 있죠. 근데 어느 정도는 삭감을 하려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받아주기는 상변 쪽이 백돌이 너무 두터워요. 그래서 반발을 했고요. 두 번째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싸움이 이제 상변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되는 동시에 저희도 오르골 또 두 번째 퀴즈 네, 한번 두 번째 가볼까요? 퀴즈를 때마침 딱 타이밍이 맞네요. 오로볼 두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지난 18일 한국기원에서 벌어진 제59기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 3번기 2국에서 조한승 구단이 이세돌 구단을 상대로 100불개로 꺾고 국수전 도전자 자격을 획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기대회 박정환 구단과의 도전기에선 1승 3패로 패해 국수 자리를 박정환 구단에게 내어준 조한승 구단에게 다시 한번 국수의 자리에 오를 기회가 생겼는데요. 유독 국수전과 인연이 깊었던 조한승 구단은 몇 번의 국수전 우승을 달성했을까요? 네, 조한승 구단의 국수전 우승 횟수입니다. 네. 이제 문제를 잘못 이해하시고 네. 답이 좀 나뉘었어요. 조한승 구단의 국수전 우승 횟수입니다. 국수전에서의 우승 횟수예요. 네, 이거 많은 분들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사실 네, 이제 정답을 한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3회입니다. 55기, 56기, 57기 이렇게 우승을 했는데요. 네, 잘못 짚으셨어요, 강서원님. 질문을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한국말은 원래 끝까지 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사실 다들 워낙 예상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네. 저희가 쉽게 내면 오히려 당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꼬고 꼬아서 내면 네. 오히려 잘 맞추시고 단순하게 내면 또 이렇게 오답을 말씀하시네요. 2번 문제 정답자 털남자님, 루비스타님, 4288님 축하드립니다. 네, 털남자님도 이번 시즌2에는 굉장히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네, 거의 일단 제가 했을 때는 다 오셨으니까 뭐 다른 대국 할 때도 오셨나요? 네, 다른 대국 때도? 오셨었어요. 매일 거의 출근을 하시는 것 그러고 같네요. 보니까 김혜린 프로가 나올 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의 팬인가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너무 어려워요. 일단 중앙이 다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지만 네. 중앙 부분은 정말 어려운 게 내가 뒀을 때 이게 집이 될지 공배가 될지 그 순간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저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게
괜히 헛수를 둘까봐 네. 공배 든 게 좀 겁나서 중앙 둘 때는 조금 신중한 편이에요. 네. 자칫 잘못하면 한 수가 그냥 놀아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좀 의미 있게 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중앙전입니다. 일단 거기 단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터운 곳이에요. 네. 저도 중앙 백돌 2점이 아직은 조금 엷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수를 치면서 어느 정도 연결고리를 만들었고요. 아, 단수 자리 참 아프네요. 네, 그쵸. 그리고 고로택님이 김혜림 프로님은 바둑 기풍이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아, 저의 기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예전에는 굉장히 실리바둑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제 기풍을 잘 모르겠어요. 매번 바뀌나요? 네, 이제 조금 백으로 둘 때는 실리보다는 두텁게 두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네. 마음처럼 되진 않지만. 이제 흙으로 둘 때는 그래도 실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실리바둑으로 두려고 하는데 네. 아마 나중에도 제 바둑을 보시면 이게 무슨 실리바둑이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의 이제 그건 제 소망이고 네. 그렇게 잘 안 되고 싸움바둑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프로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싸우죠. 저도 그러게요. 어쩌다 보니 뭐 싸움바둑을 그 점도 좀 하고 궁금하더라고요.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또 여자 기사들이 네. 전투형 기풍을 가지고 있다고 많이 또 알려진 소식이거든요, 이건. 네, 저도 그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왜 그런지 정확히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여자 프로들이 좀 더 개가 바둑 가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이 뭔가- 후반전을 좀 네,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번 딱 싸움이 벌어지면 끝장을 그곳에서 보겠다. 네.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근데 당연히 모든 기사들이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이제 또 끝내기 강한 사람 혹은 종반전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싸움을 피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많은 또 여자 기사들이 전투 기풍을 좋아한다 이러는 네. 거지 모든 여자 기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것에는 패인가요? 역시 패싸움도 물러나지 않고 잘 하시네요. 조금 악수패감이긴 한데 네. 이 패를 지고 싶지는 않아서 네, 패감을 쓰겠습니다. 패감을 모성애적 이렇게 쓸 수 애착. 맞아요. 바둑 두다 보면 이제 내 돌을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그걸 잘하게 되면 또 한 단계 더 올라가시는 거니까. 이 단어 재밌네요. 모성애적 애착. 다 내 자식 같고 그래서 잘 돌을 그쵸. 못 버려요. 돌 따내는 걸 바라볼 때가 가장 마음이 아프죠. 네. 드디어 까꿍 프로님이 초읽기 들어가셨는데 네, 왠지 모르게 좀 기대가 되네요. 저렇게 너무 이르게 들어가는데요. 안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거 보니까. 네, 강수원님도 본인이면 안 받았다. 네, 촐기요, 촐기. 벌써 1회를 사용하셨고 30초 2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안 받기에는 또 우하기가 너무 크고요. 네, 통으로 들어가니까. 받기에는 이제 다음 팩감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안 받으셨어요. 역시 생각을 하시는 거 보니 네. 안 받을 것 같았는데 일단 네, 저도 패싸움에서 우하기를 접수를 했고 흙은 중앙 빵따냄. 네. 이건 생각지도 못한 변화입니다. 네, 저도 무조건 받을 줄 알았는데 네. 또 기세상으로는 받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래서 손을 빼신 것 같아요. 일단 패로 인해서 바꿔치기가 일어났고요. 한 번 더. 두텁습니다. 네. 그래도 까꿍 프로님도 이 중앙을 따내면서 백을 좀 얇게 만든 것 같아요. 네, 중앙 이제 백돌 3점이 굉장히 얇아졌어요. 그래서 흑은 이제 이 돌을 어떻게 공략하는지가 중요하고요. 일단 우변에 방금 벌린 흑의 수와 중앙 백이 따낸 수, 네, 우하기 쪽 빵 따냄 한 수가 네. 거의 맞보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중앙 쪽을 붙여가면서 백돌들을 압박을 해갑니다. 일단 중앙 백돌이 통으로 또 다 들어가면 너무 커요. 중앙 집이 원래 집 짓기는 어려운데 네. 집이 지어졌을 때는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그 점을 감안해서 조금 수익기를 해볼게요. 네. 김혜린 프로는 네. 생각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요. 네, 아직 저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장면을 위해 저는 시간을 남겨놨었어요. 아무래도 여기서 또 선택을 할 때에는 형세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죠. 네, 이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3번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전투가 어느 정도 또 끝이 났거든요. 이런 장면에서는 사실 무조건 형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네, 무조건 하셔야 돼요. 네. 까꿍 프로 7단님, 김혜린 프로가 생각을 할 때 형세 판단을 원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세 판단할 시간을 안 주고 빨리 둬야 되는데 저도 너무 어려운 장면이라 어쩔 수 없이 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빨리 두다가 이런 장면에서 실수가 나오면 저도 힘드니까. 네. 역시 중앙전은 중요한 시점이겠죠. 우리 또 김혜린 프로의 생각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에 까꿍 프로 7단님과 김혜린 프로의 대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